자, 오늘은 그 다락방 화장실 방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락에 있는 화장실 구조 같은 경우에 물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샌다면 밑에 인테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곰팡이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확실한 방법으로 방수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방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용접도 하나의 방법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틀을 맞춰서 저희가 절곡을 해서 일단 일부는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풀 용접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풀 용접이 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니은자로 접어다가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절곡이 간단하고 좀 저렴하게 하려면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야지, 이거를 제작해 주세요 하면 조금 비싸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니은자로 접어서 여기도 풀 용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모서리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방수를 1차 이제 실리콘 방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2차로 이번에는 이제 방수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타일이 방수가 되면 좋은데 타일은 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타일을 한 후에 꼭 우레아 매질을 넣으시라고 건축주분들한테 항상 권해드립니다. 위험한 부분에서는 우레아 매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6, 7년 정도는 방수가 유지된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이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물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하기가 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방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니까 조금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일단은 화장실 같은 경우 이렇게 방수를 하시면 거의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경량 혈골조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목조에도 이렇게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량 철골조보다 목조는 그 누수에 더 취약한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콘크리트도 좋진 않겠죠. 더 누수가 돼서 좋은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짝 난간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 제 디자인이고요. 물론 보기 싫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모서리 같은 데는 45도로 이렇게 꺾어 주셔야만 이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다치지가 않습니다. 이 난간대 같은 경우는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용접을 미리 해서 이제 갈아갖고 이제 했고요. 왜냐하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아래 정도만, 윗부분만 이제 용접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단이고요. 계단은 보여드렸고요. 이제 계단판은 저희가 멀바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철제는 일단은 싹 도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원하시는 색깔로, 건축주가 원하는 색깔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난간, 이렇게 물론 이렇게 평으로 해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멋을 살리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 단순하다고 간혹 건축주분들은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심플하고 단순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들 하시고 일이 쉬울 거라고들 생각들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플한 멋을 내는 게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한 멋을 살리는 거는 진짜 심플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선을 못 맞추면 안 나오는 마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가 오는 중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용접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뭐 용접해서 한번 시약이라고 하죠.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사상도 제대로 이렇게 롤에 맞춰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보면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평면으로 갈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각을 살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다 조공들이 했어요. 혼나가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조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뭐 답답하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는 예전에는 제가 그 용접을 배울 때는 이런 일들은 다 뒷모도들이 하는 거고요. 실예로 용접기 잡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은 그 그라인더만 시켜요. 그래 그라인더 자세부터 어느 정도 되어야만 용접기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용접기도 점심 때 쉬는 시간에 잠깐 가서 연습하는 거지, 업무 시간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딱 너 이거 해봐 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잘하면 그냥 딱 용접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참 저는 현장 오시면 다 가르쳐 드리고요. 허심탄회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뭐 기술 갖고 뭐 배운 거 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갖고 들어갈 거 아니니까 뭐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돈 내고 컨설팅 받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제 답변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건축주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꾸 생각하려는 의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조언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판넬 주택에서는 거의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저는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